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규 세무사입니다. 자, 개정세법 특강이죠. 자, 전산세무, 전산회계, 그다음에 재경관리사 등등. 자, 세법 혹은 뭐 세무회계 등등이 소요되는 그 시험을 보는 그런 과목들에 대한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자, 해마다 여러분들 그 세법에 대한 개정은 한 여름 정도쯤 돼야 한 8월 정도쯤 되면은 정부에서 자, 다음 연도에 세법은 이러이러한 거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정부 안을 올립니다. 정부 안에 올리면 자, 이게 이제 어디로 가요? 국회로 가죠. 국회로 가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수정안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구체적인 세법 밑에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안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이 법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발표된 것 자체가 1월이 넘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세법이 개정된 사항을 되게 이제 하반기 근데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시험부터 적용을 해요. 그래서 1월부터 뭐 3월, 4월 이때 시험까지는 이제 구법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5월 시험부터, 그다음에 전산회계, 전산 그 세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초창기 때 시험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적용시키기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요 파트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안 내는 게 좀 이렇게 뭐 공공연한 그런 비밀 요즘 됐었어요. 자, 일단 그리고 발표되는 법 자체는 책으로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시험 문제 관련된 것들은 대개 지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도 되기는 되지만은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사항이 특별한 게 없었어요. 수업 목적과 관계된 것들이. 자, 그다음에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해결되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요런 지면상에서 짧은 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파트가 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많이 나온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교재로 그냥 대체하기로 했고, 자, 개정사항이 좀 많았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개정된 건 훨씬 많지만은 수업 목적에 요 정도는 조금 이게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골랐기 때문에 자, 자세한 것들은 이제 교재를 좀 참고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옛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좀 주요하게 바뀐 거구나 정도 좀 생각해 두셔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적용되는 시험부터는 요거대로 푸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동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인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소득세 1번. 자, 기타 소득의 범위 및 필요 경비율 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득은 어떻게 개인,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다음에 이제 기타죠. 자, 이 배부 옛날에는 이제 뭐 더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자, 이런 것들에 속하지 않은 8가지로 구분하는 것 중에서 퇴직이랑 양도는 빼고 자, 6가지 중에서 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이제 기타 소득인데 자,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필요 경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실제 대응되는 경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1번부터 7번까지는 요걸 일일이 필요 경비를 사실은 산정하기는 조금 좀 힘들다. 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었느냐? 그래. 원래 실제 경비를 소명하면 그거대로.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최소한 80%까지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타 소득들이에요. 자, 다시 기타 소득이라고 전부 다 80% 경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만 뭐예요? 그렇죠. 실제 경비 80% 넘는 경비를 소명하면 그거대로.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으면 일시적인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으면 자, 80만 원까지는 뭘로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하고 기타 소득 금액이 2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중위세까지 22%를 띄고서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개정사항 보시면 1번, 2번은 그대로 그냥 현행 80% 유지를 했고요. 자, 3번 보시면 지역권,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이다. 자, 근데 3번을 보시면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제 사업소득 쪽으로 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역권, 지상권 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에 나와 있죠. 이건 그냥 4번에 그대로 아직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지상권, 지역권 대여 설정, 대여소득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요것 때문에 구별을 했어요.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 특히나 이제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뭐 인세 이런 것들인데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주로 나오게 되면은 80% 경비를 인정받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였다. 원고료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2018년도 4월부터 12월까지는 80%가 아니라 몇 프로? 70%여야 돼. 70%. 그죠? 필요 경비가. 자,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60%. 결국 지금까지 너무 많이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니까 특히 4번부터 7번까지 여기에 그래서 올 2018년도에는 필요 경비가 80%가 아니라 70%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용 시기 보시면 기타 소득의 범위.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요거 따질 때는 언제부터? 2018년도 1월 1일부터. 자, 그리고 요걸 보실 경우에는 대개 이제 4월 1일 이후가 되실 거니까 그냥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 경비율 4부터 7 특히나 원고료, 인세, 일시적인 강연료 이런 것들 되게 80% 인정받는 것들 요게 올해는 70%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두 번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손익과세 신설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특히 이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법인의 법인소득, 법인세는 그냥 전부 다 사업소득이니까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보면은 요거였어요. 유형자산의 처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쵸?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양도 차익이 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계를 사왔어요. 기계를 1,000만 원 주고 사. 1,000만 원 주고 사서 중고로 팔게 되면 1,000만 원보다 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대개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죠.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임의상각이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안 하고 그대로 팔게 되면은 장부가액보다 밑으로 파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장부가액 다 했어요. 비만가액만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판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죠. 근데 그 이익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과세 안 했어요. 뭐 빼고? 부동산 빼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관련된 건물이나, 그죠? 자,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그냥 뭘로? 그렇죠.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를 했지. 자,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인세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법인세로 과세가 되는 거였지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었어요. 열거. 자, 그래서 건물, 토지는 양도, 그 다음에 이거 외에 같은 경우에는 외에 차량 운반구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안 했는데, 자, 이것도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지금까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 이건 일시적인 소득으로 봤었죠.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양도세를 부과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뺐어요. 자, 그런데 옆쪽에 개정사항 보시면 이거 외에도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유형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아니에요. 사업소득에 그냥 과세, 그렇죠? 녹아 들어가서 법인처럼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요거 빼고예요. 요거 빼고. 자,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에서 필요경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양도가액,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이죠. 자,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어떤 비품을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근데 감가상각을 80만 원만큼 했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20만 원만큼 남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자, 요건 뭐예요? 양도가액이 되고 이게 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요게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30만 원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과세하겠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이제 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하면 되고, 이제 추계로 결정하는 이제 뭐 신고를 안 했다든가 뭐가 누락됐다든가라고 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소득에도 요것도 그냥 포함시키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옛날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으로 봐서 과세 안 했던 거를 이제 올해부터는 뭡니까? 자, 적용 시기도 보시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근데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손익은 이제 2020년인데 이제 수업 목적에 뭐 건설기계라고 나오겠습니까? 대개 보시면 뭐 기계장치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말 문제로서 특히나 나올 것들, 계산 문제에도 아마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개정사항 중에 한 가지예요. 굉장히 이것도 그렇죠. 기타 소득과 마찬가지로. 자, 세 번째. 자, 이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까지 보시면 일반적인 인적공제에서
자,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갖추게 되면 한 사람당 얼마씩 150만 원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안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돼야 되고 이제 요건데 요거 외에도 사실은 너무 저출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보시면 일반적인 150만 원씩 빼주는 소득공제 외에도 세액공제에서 자, 한 명당 15만 원씩 별도로 빼줬어요. 더더군다나 셋째부터 같은 경우에는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빼줬죠. 따라서 자녀가 만약에 3명이 있다. 3명이 있다. 근데 얘네들이 6살, 4살, 2살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 450만 원의 소득공제에다가 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 한 명당 15만 원, 15만 원, 셋째가 얼마? 그렇죠. 30만 원. 많죠. 그리고 엔드 플러스 한번 보세요.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 결국은 지금 둘째, 셋째가 있다 보니까 15만, 15만.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았었죠. 사실은 그죠? 공제가 되는 것들이. 자, 또한 출산이나 입양할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만큼 추가 공제가 되고 자녀 장려금이다라고 하는 것들. 제 친구 중에 이제 자녀가 4명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남들은 놀리지만 무식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혜택은 굉장히 많이 보는 직장 다니는 친구거든요. 자, 요렇게 자녀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었는데 자, 지금 개정사항 보시면 1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보시면 출산 입양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첫째 30, 50, 70만 원 자녀 장려금 요건 돼요.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는 2018년 올해까지는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만 6세 이하 뭐 어쩌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번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뭐 15만 원 추가되는 공제 이건 아예 올해부터 없어졌고 2번 중에서도 자녀세액 공제도 2019년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시험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뭐란 얘기예요? 3번 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됐다. 그럼 3번이 없어지는 거죠. 3번. 아니 자녀세액 공제 해주면 되지. 뭐 6세 이하까지 또 해주냐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너무 과잉이다라고 하는 평이 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약간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됐죠? 자 과세표준 6%, 15%, 24%, 35%, 38%. 40% 이랬습니다. 옛날엔 그나마 38%가 최고세율이었다가 5억 초과분에 대해서 40% 바뀐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다른 세율은 너무 간단하잖아. 그렇죠? 법인세도 그렇고. 그렇죠?